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올킬 개념 완성 통합사회 컴팩트 버전이고요. 반갑습니다. 신진호입니다. 드디어 이제 통합사회 컴팩트 강의 첫 번째 시작이 열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따로 태블릿으로 이제 촬영을 했고요.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통합사회라는 과목에서 처음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원인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는 이 단원에서 어떤 파트를 배우며 어떤 파트가 문제로 구현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어떤 책으로 하는지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리엔테이션에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 책은 이제 완자 통합사의 책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별도로 우리 이제 한판 노트를 통해서 필기를 쫙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자료를 보면서 좀 더 필요한 부가적 지식들은 책에다가 필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같이 필기를 하면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필기 노트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3색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흰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 원하시는 색깔처럼 뭐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도 괜찮고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색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1주제는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 파트는요, 사실 통합사회의 문을 처음 연다는 그런 단원인데, 자, 여기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봐요. 인간과 사회와 환경,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거, 그리고 그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느끼는 어떤 뭐 만족감이라든지 또는 그런 상태,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행복이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행복하려면은, 행복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행복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필기를 처음부터 들어갈 건데, 자, 첫 번째, 우선 사회 현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번, 자, 여러 가지 관점. 자, 통합사회에서 다루는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적 관점, 두 번째 공간적 관점, 세 번째 사회적 관점, 네 번째 윤리적 관점이라고 해서 총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필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간적 관점이다. 그럼 말 그대로 시간의 순서, 시간의 흐름, 뭐 우리가 말하는 시대적 배경이나 그런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추측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공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간일 거야. 어떤 공간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 뭐 예를 들어 도시면 도시, 시골이면 시골,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내용일 거야. 자, 그럼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해봤을 때 사회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사회가 뭔데? 자, 우리는 정형화된 구조 속에서 뭐 제도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살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구조에 정형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구조에 정형화된 것인지 아니면 뭐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명목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관념이 이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윤리적 관점에서는 이게 과연 옳게 사는 것인가?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든지 뭐 또는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이런 거,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도덕적 추론, 이런 내용도 담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자, 가로 1번 시간적 관점. 자, 시간적 관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역사적인 흐름, 시간적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시간적 관점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포커스를 둡니다. 시대적 배경, 맥락의 초점, 맥락 초점.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사회 현상을 바라본다는 거야. 지금부터 쌤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한 공간,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좀 더 쉬운 걸로 가볼게요. 자, 이런 걸 볼 수 있겠지. 자, 1987년에, 땡땡군의 모습과, 그 다음에 지금 22년이니까, 2022년에 땡땡군의 모습을 비교한다라는 거. 뭐 요런 거는 시간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 되겠지. 자, 그러면 시간적 관점 말고 두 번째 관점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관점은 바로 자, 빨간색 2번 공간적 관점입니다.
자, 공간적 관점. 자, 공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가 서 있는 그곳, 위치, 그리고 그곳이 뜻하는 바, 장소, 그리고 그 장소가 얽혀 있는 거, 네트워크라고 부르거든요. 네트워크. 이 세 가지를 중요시하게 봅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예를 들어서, 자, 네, 마이크가 다 됐네. 자, 그러면은 그냥 우선 끼고 계속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해야 2015년이라고 칠게요. 자, 2015년에 뭐 음성군과 그 다음에 청주시의 모습을 비교하자라는 거. 이런 거는 공간적 관점에 해당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공간적 관점은 위치, 장소, 네트워크 이 세 가지를 중요시하게 본다. 특히 그리고 좀 더 나눠보자면은 공간적 관점에는 두 가지 요소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야. 첫 번째 A, 자연 환경적 요소. 그리고 B는 인문환경적 요소입니다. 인문환경적 요소. 자, 지금 잠깐 마이크를 좀 벗고. 이게 충전을 시켰는데 충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막간 충전 타임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 강의의 모토는 여러분들 혹시 아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리얼리티 추구하거든요. 뭐든지 현재 실제 상황입니다. 자, 갈게요. 자, 자연환경적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반도를 굉장히 대충 그렸어요. 지금부터.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강원도나 이런 지역은 눈이 많이 와. 안 그래도 어제가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소설이부터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안 오더라고요. 비는 조금 왔어요. 어제 그 비를 예술했죠. 비. 자, 어제 쌤이 뉴스를 봤을 때 경기도래. 경상북도 울진이나 이런 어쨌든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왔어. 근데 상대적으로 내륙 지방에는 비가 적게 왔어. 이게 뭐야? 지형적인 차이고, 지형적인보다는 기후적 차이겠지. 기후대, 위도대가 다르잖아요. 오케이? 위도대야? 네, 위도대가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적 요소에는 두 가지, 지형과 기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형 같은 경우도 화산 지형인지 카르스트 지형인지 다 다르지. 자, 인문환경적 요소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인문환경적 요소. 자, 첫 번째 인구, 도시, 도시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원, 종교. 자, 인구 생각해 볼게. 자, 똑같은 땅이 있어. 똑같은 땅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 수가 예를 들어 한 5,000명. 여기는 사람 수가 한 10,000명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왜 인문학적 요소가 되는지 지금도 잘 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선 인구가 적어요. 똑같은 규모에서 여기는 인구가 많아. 자, 이때 우리가 선거를 한다고 해볼게. 예를 들어야 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한 명을 뽑는 거나 여기서 한 명을 뽑는 거나 가치가 달라지지. 5,000명이 한 명 뽑는 거랑 10,000명이 한 명 뽑는 거는 달라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또는 자원. 이쪽 지역은 자원이 석유나 이런 게 풍부, 중동이었지, 월드컵 아직 카타르 월드컵. 이런 데는 자원이 풍부한데,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서 옵니다. 수출을 맞지? 자, 종교.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유교, 불교, 도교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어. 근데 저 중동 지역의 이슬람교라든지 인도의 힌두교처럼 또 종교도 하나의 공간적 관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3번 갑니다. 3번 사회적 관점. 사회적 관점 가겠습니다. 자,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키워드만 사실 알면 돼. 사회 제도와 구조와의 관련성을 보는 거야. 자, 지금부터 약간 딥한 걸 설명을 할 건데, 자,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문학 하면 배울 건데,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회 명목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사회가 결국 실제한다, 존재한다는 얘기야. 사회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사회 제도와 사회 구조에 구속되어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정형화된 틀에 맞춰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사회 명목론은 달라.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이론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오늘날은 사실 이 두 개 절충해서 보는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적 관점에서 자, 이거는 막간 상식이었고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오리지널 버전 들으시면 돼요. 오리지널을 굉장히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더 깊은 개념 여러분들이 고2, 고3에서 배울 사회탐구 내용까지 더 깊게 설명합니다. 원하시면 오리지널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 제도와 구조와의 관련성으로서 보는 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개념만 알지. 바로 사회 제도와 사회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갈게요. 노란색으로 A. 사회 제도.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자, 지금도 적습니다. 공식화된 절차, 규범이다. 공식화된 거예요. 결국 문제 해결, 갈등이라 하죠,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해결한다든지, 또는, 뭐 생각해보자면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 피자를 먹고 싶어요, 8명이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똑같이 나눌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일을 더 적게 했기 때문에 더 적게 분배한다든지 분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식화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제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를 들자면은 이 사회제도의 예시로는 뭐 정치제도 뭐 선거구 제도라고 하지 뭐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또 대표를 결정하는 방식에서는 우리가 뭐 비례대표제,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이런 것들, 정치제도, 그다음 교육제도. 여러분들이 초중고 12년을 다니는 거는 교육제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회제도 볼 수 있을 거고. 자, 그다음 노란색으로 B. 자, 사회구조. 사회구조. 자, 사회구조는 정형화된 행동을 요하는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회 구조는요. 나중에 더 깊게 배울 거야. 자, 사회 구조. 자, 잘 봅니다.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선 구성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이 있어요. 많은 상호작용이 있어. 플러스 그 속에서 사람이 정형화된, 일정화된, 구속된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가볼게. 자, 너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가기 싫은 애도 있지. 근데 우리 학교 억지로 가야 돼. 왜 학교 억지로 가야 돼? 나오라고 했으니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초중등 뭐 교육 뭐 해가지고 시행령 해가지고 법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잖아. 맞지? 근데 나 학교 가기 싫다고 안 나가면은 벌점 끄이고 막 뭐 그런 게 있죠. 뭐예요? 정형화된 행동, 학교에 등교해라 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틀, 바로 그게 사회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관점 갑니다. 4번 윤리적 관점. 말 그대로 윤리적 관점이 윤리적 관점. 자, 얘는 그래서 쌤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적어볼게요. 첫 번째, 규범적 차원. 두 번째, 도덕 판단. 세 번째, 도덕 추론. 이게 뭡니까? 우선 규범적 차원. 도덕이라고 하는 게요, 윤리학이지, 윤리학. 자, 윤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우선 이론, 규범 윤리학, 세 가지 종류 먼저 있다. 자, 간단하게 소개할게, 지금은. 자,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규범 윤리학이 있고, 메타 윤리학이 있고, 기술 윤리학이 있어. 말 그대로 이 기술하다, 기술이야. 테크놀로지 아니고 쓰는 거, 기술하다. 규범 윤리학은 다시 이론 규범 윤리학이 있고, 응용 규범 윤리학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규범적 차원. 이론 규범 윤리학이랑 응용 규범 윤리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론 규범 윤리학은 우리가 아는 사상들 얘기하는 거야. 너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사상들. 뭐 예를 들어 공리주의, 목적론, 의무론 이런 거들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으면 나랑 같이 공부하면 돼요. 자, 응용 윤리학은 이런 거야. 배려 윤리, 사회 윤리, 정의, 뭐 이제 사회윤리학에 들어가는 건데 요런 것들 다른 거야.
이거를 모두 포함한 게 우리가 규범 윤리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도덕 판단. 도덕 판단 설명 좀 해볼게요. 도덕 판단 여러분들 아래에 A, 흰색으로 A 해가지고 적겠습니다. 자, 판단. 도덕 판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판단이 있고, 콤마,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자, 사실 판단은 참, 거짓을 구분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선생님은 지금 시계를 찾습니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딱 명백하게 참이요라고 정할 수가 있지. 선생님은 시계 찾으셨군요. 참이야, 맞지?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은 잘생겼다.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이 돼. 자, 괄호 열고, 가치 판단자에다가 선악 미추라고 적어볼게. 선, 악, 미, 추. 자, 이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아름다운지 추한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람마다 개개인의 주관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딱 정해줄 수가 없어. 이해됩니까? 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도덕 추론은, 자, B 갑니다. 연역적 추론. 그래서 괄호 열고, 대전제, 그 다음에 화살표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하이폰? 네, 하이폰. 그 다음에 소전제,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갈게요. 자, 여러분들 연역법이 뭔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연역법 한번 우리 예시 들어보자. 자, 연역법.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연역 추론이지. 자, A, B, B, C, A, C 이런 추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연역적 추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다 이제 필기를 할게. 근데 오늘날 사회가 이런 각각 개별의 관점,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각각의 개별적인 관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지금 서울에 이게 지금 난리잖아. 쓰레기 매립장 문제. 지금 이제 서울시 마포구청이랑 이제 인근 시청들, 이제 경기도 광역권에서 인근 시청들이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거죠. 쓰레기 매립장 안 그래도 지금 마포구 상암에 있는데 왜 또 거기다 짓냐. 우리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라는 입장. 그래도 다른 시에서는 아니 우리가 왜 받냐 라는 또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서로 자신들의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거를 뭐 회피한다든지 좀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이걸 우리가 뭐 님비 현상, 핀비 현상, 뭐 바나나 현상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가 오리지널 버전에서 여러분들 교과서 수준으로만 갈 거야 나는. 자,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한 가지 관점만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지. 방금 선생님이 말한 이 지역 이기주의는 윤리적 관점에서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해서 이 지역에 옛날부터 이게 있었고 이런 게 있어 왔고 그래서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 속에 이런 게 있었고 모두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맞지?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02번 통합적 관점. 통합적 관점 가겠습니다. 자, 괄호 1번. 자, 적을게요. 현대사회는 다면적이고 콤마 복합적 이다 라는 거야. 현대사회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입니다. 그러게 돼 플러스 학문의 세분화. 굉장히 많은 또 학문들이 쪼개져 있어. 예를 들어 뭐 지리학이라고 해볼게. 지리학이라 하면 아니 인문지리야, 자연지리야, 뭐 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나눠져 있고 역사학도 역사학이 있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생겨났어. 그렇기 때문에 학문도 세분화되었고 복합적이고 다면적이고 또 거기다가 하나 더 여기 위에다 적을게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했어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윤리적 규범이 마련되지 않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 뭐 문화 지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그래서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개별 관점들은 오늘날 사회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음. 해결하기 곤란함이라 할게요. 해결하기 곤란함. 자, 다시 뭐라고? 현대사회가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며 기술의 급격한 발전 플러스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개별 관점들은 오늘의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곤란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적어줄게. 군맹무상. 자, 군맹무상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쌤이 다들 설명해줄게. 코끼리가 있어요. 그리고 눈 감은 사람 5명 있다고 해볼게. 자, 코끼리는 한 마리가 있는데 누구는 꼬리 부분을 만지고 누구는 코 쪽을 만지고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누구는 등을 만질 수가 있나? 어쩌면 등을 타고 가서 못잘 만지다 싶시다. 각기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터치 해보니까 다른 거야. 다 다르게 느꼈어. 맞지? 근데 이걸 하나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코끼리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이게 바로 군맹무상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화살표 통섭의 사고가 필요하다. 통섭의 사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괄호 2번 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자, 뭔데요? 통합적 관점이라 하면 시, 공, 사, 윤 4가지 관점이 모두 다 포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야. 2가지 관점 이상만 포함이 되어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2번 4관점이 시공, 사, 윤 4관점이 모두 포함될 필요는 없어. 아니어도 됨. 포함되지 않아도 됨. 자, 그리고 아래다가 단 2개 이상의 관점이 있어야 함. 적어도 2개 이상. 예를 들어 뭐 시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뭐 공간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이런 식으로 2가지 관점이 이상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적어볼 거예요. 자, 바로 3번 사례. 자, 사례는 쌤이 크게 4가지 정도 적어줄 건데 이거는 기출된 사례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쌤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지? 우선 A 기후변화. 자, 기후변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기후변화. 기후가 왜 변했지? 시간적 관점으로 봤어. 빙하기와 간빙기의 반복 주기는 어떻게 됐으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뭐 점점 올라가는 추세였는지 뭐 이런 거 볼 수 있을 거고. 자, 공간적 관점에서는 남반구와 북반구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은 고위도 때와 저위도 때를 비교해서 기후변화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그런 거 볼 수 있을 거고, 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기후변화가 큰지 아니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기후변화가 큰지 그런 거. 자, 사회적 관점. 그러면은 이러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뭐 세계 이제 국제적인 협약 체결된 게 있는지 아니면은 각각의 사회 내에서는 어떠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윤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러한 기후변화가 있어. 그럼 기후변화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이런 거. 그런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 근데 반면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마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후변화가 좀 더 이렇게 이제 빠르게 촉진되겠지. 이런 것들 기후변화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B 화장장 건설. 이거 자주 나오지. 자, 그리고 여기다 CF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간단하게 지역이기주의. 잠깐만 이렇게 해서 지역이기주의. 쌤이 아까 했던 님비 현상, 핀비 현상, 뭐 바나나 현상이 바로 이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설명이야. 지역이기주의, 화장장 건설. 우리 지역의 화장장 건설 NO! 이라고 하는 건 님비 현상. Not in my backyard. 자, 그 다음에 핀비는 푸시 들어가요. Put in my backyard. 이건데 뭐 뒷마당이 앞마당이면 앞마당인 것 같아. 지금 내 생각에서는 핀 것 같아. 자, 뭐야? 얘도 수영장이라든지 문화센터 이런 거. 문센 그러잖아. 자,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내 집 앞에 있으면 되게 좋다 이거야. 지하철이 그렇게 이슈죠. 부동산에서. 그냥 이런 것들. 지하철이 개통되면은 역세권이다. 뭐 우리 얘기하자면 역세권 프리미엄 이런 거. 그래서 이러한 지역이기주의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C 다문화 정책 수립. 다문화 정책 수립.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D, 커피 생산. 자, 이런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가 공정구역의 커피인가 제대로 잘 노동윤리라든지 노동법을 잘 준수해 가면서 생산이 되었는가라는 거 이런 걸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게 지금 여러분들 1-1단원의 내용을 다 정리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4가지 관점, 그 다음에 또 그걸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자 여러분들과 이제 우리는 한 판 쓰고 나면 복습을 할 거야. 한 판 쓰고 나면은 자 빠르게 정리한다. 자 시간적 관점 뭐예요?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이다. 공간적 관점 위치, 장소,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요. 자연학적 요소에는 지형, 기후 있고 인문학적 요소에는 인구, 뭐 도시, 자원, 종교 이런 게 있더라. 자, 사회적 관점은요, 사회 제도와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식화된 절차와 규범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사회 구조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행동을 요하는, 필요로 하는 틀, 구조, 프레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리적 관점은요, 규범적 차원, 규범 윤리학 얘기했습니다. 도덕 판단, 사실 판단,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은 선악 미추 얘기한 거고, 도덕 추론, 대전제, 서전제, 결론 이거 생각하면 됐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아닌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래 됐어요. 자 통합적 가져갑니다. 현대사회는 굉장히 다음에 멀티플해졌어요. 복합적입니다. 컴플리티드 하고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학문의 세분화. 자 여러분 통합적 관점 이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 자 바로 열고 간학문적 관점. 간학문적 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넓은, 그러니까 학문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해석할게요. 개별 관점들을 오는 사연상 해결이 곤란해. 자, 그래가지고 통섭의 사고 필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군맹무상 설명했고요. 단 4가지 관점이 모두 포함되진 않아도 된다. 2개 이상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 자, 사례 4가지 설명드렸고, 선생님 특히 여기서 지역 있게 주의하면서, 님비, 핀비, 그 다음에 바나나, 이런 거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 판 끝 됐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판으로 넘어가 볼게요. 괜찮을까요? 그 전에 교재 보고 옵시다, 여러분. 자, 그 전에 교재를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우리 교재 첫 페이지 펴입니다. 교재 10페이지 펴게요. 아이고야. 옷에 또 묻었네. 지웁니다. 지울 거예요. 그럼 교재 보면서 정리하고 문제 풀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저랑 함께 중요한 부분은 저도 이제 밑줄 칠 거거든요. 같이 하는 밑줄 쳐가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가 돼 있어요. 첫 번째 관점. 자, 1번 시간적 관점 밑줄. 자, 그래서 의미의 시대적 배경, 맥락 밑줄. 자, 그래서 이 밑에 보면 과거를 돌아봐라. 그래서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와 결과를 추론한다. 이게 사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인 겁니다. 역사를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결해 볼 수 있겠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볼게요. 그래서 자, 둘째 줄에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펜을 바꿔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공간적 관점 밑줄. 자, 공간적 관점에서는요, 또 동그라미 갈게요. 위치, 동그라미, 장소, 동그라미, 네트워크, 동그라미. 자, 그래서 탐구 방법 보면 자연환경 동그라미, 인문환경 동그라미, 아까 얘기했던 거 자연환경, 지형, 기후, 인문환경은 인구, 자원, 도시, 종교 이런 거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관점 밑줄. 자, 사회적 관점 밑줄에서 사회제도 네모, 그 다음에 사회구조 네모 가겠습니다. 그래서 블라블라 결론은 이제 왼쪽 잠깐 날개단 갈게요. 사회제도 설명되어 있고 사회구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제도와 사회구조가 무엇인지 보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자, 쌤이 추가로 설명할게. 자, 사회구조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현상의 모든 것들이 통체적으로 플러스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틀이다.
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구조는 사회 현상의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플러스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틀이다 라는 설명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밑줄 쳐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윤리적 관점 갈게요. 윤리적 관점 규범적 차원의 동그라미. 그래서 도덕가치 판단하고 도덕적 가치 밑줄. 그래서 탐구방법의 도덕적 가치 판단 밑줄. 그 다음에 뭐 됐고요.